지금 현재 저는 주 4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5회를 하면 좋기는 한데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원이랑 시간이 맞물리거나 이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4회 수업을 하고 있고, 이 4회도 좀 힘들어하는 애들은 1시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주 3회까지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계산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서 뒤에 이제 연산 부분을 못하고 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숙제로 이제 집에서 풀어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단원평가 계획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그럴 때는 이제 자료실에서 테스트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때 중간중간 한 번씩 학습지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처음에 개념 부분 쓸 때 아이들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꼼꼼하게 좀 쓰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60분도 금방 가요. 네. 네네. 보통 이제 집에서 듣고 오라고는 하는데 보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듣고 녹음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가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헤드셋이랑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각자 듣고 녹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과외랑 비교했을 때 과외는 한 3-4명만 있어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1대1로 봐줘야 될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이런 지금 딱 풀리는 수학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5명에서 6명까지도 한 타임당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정말 모를 때 질문만 잠깐씩 해주고, 개념을 했을 때도 또 개념을 이해 못하는 부분 친구들이 있어요. 동영상 몇 번 봐도.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개념 정리하는데 옆에서 살짝만 도와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조금 용기를 많이 도와주고 뭐 이러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서 잘 하더라고요. 네. 스마트 교재는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문제가 한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조금 어려워하긴 하지만 또 풀면서 맞으면 또 좋아해요. 3문제 다 맞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재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하는 거를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하다가도 나중에는 막 길게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 교재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처음에 개념 정리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개념 정리는 안 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개념 노트는 따로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첫 장이 개념 정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보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 확인해서도 문제를 내주던가 아니면 뭐 잘했다는 코칭 멘트를 써주던가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이랑 응용 단계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다 맞거나 뭐 틀리거나 하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조금 많이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 끝나고 이제 스텝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기초부터 다지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중간에 들어와서 뭐 어려운 부분부터 한다고 하면 아마 조금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단계적으로 올라가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3장 반이면 과외했을 때 생각을 하고 뭐 5장, 6장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념 정리하는 시간도 한참 걸리고, 그리고 본인이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뭐 동영상을 보든가 다시 풀던가 이런 시간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60분이 금방 가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막 벌써 시간 다 됐네 막 이러고, 네. 그거는 알차게 잘 교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약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약간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모르면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선생님한테 뭔가 힌트를 바로 받아야 되고, 뭐 물론 부족해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멀리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 일단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딱 풀리는 수학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본인 스스로 2번 틀렸을 때까지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안 알려주고 이런 거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멀리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내가 실수를 해도 아, 이런 거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자기가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 과목에서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수학은 솔직히 경험이고 좀 자기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하면서도 사실상 질문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서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잘 쌓아서 본인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까지 갈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요. 이제 점점 그 횟수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과외를 하던 친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저는 집에서 하는 그것도 안 시켰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건데, 조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개념 정리랑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5분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점은 스스로 채점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시험을 많이 봐서 마킹 작업이 애들이 많이 익숙한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시험 자체를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런 것도 경험이고 아이들 스스로의 그런 챌린지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랬든지 어머니께서 직접 보시고 조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AI 교재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대신에 이제 수준별 교재는 직접 손으로 쓰면서 풀이 과정까지 쓰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믿고 보내시고 있으세요. 네, 저는 교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수학을 잘 하는데 항상 하나씩 2개씩 틀려오는 아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했을 때도 서술형을 잘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지만 국어적인 부분이 이제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국어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교재였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 자기 수학이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싫어질 때쯤이었던 거예요. 4학년 2학기쯤 한참 막 분수 나오고 어려워지고.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4학년 2학기 거를 다시 복습을 한번 하면서 5학년 거를 했어요. 근데 좀 어려워하긴 했어요. 5학년 수학이 원체 어렵다 보니. 근데 요번에 이제 진단평가를 봤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가 2개밖에 안 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보다 많이 는 거지? 그랬더니 정말 많이 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 진짜 수포자 될 뻔했다고. 근데 여기 와서 약간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좀 읽어주고 했던 게 본인들한테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또 저희 아들들도 성적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둘째가 많이 올랐어요. 이 딱 풀린 수학을 여름 때부터, 진짜 초창기부터 8월부터 했거든요. 지금 최상위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네, 그냥 보통이었던 아이인데, 그때 이제 저도 뭣도 모르고 스텝부터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틀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호프부터 다시 차근차근 했더니 너무 재밌다. 요즘 애들은 막 자기 수포자 되겠다는 말을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야, 수포자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너네는 즐길 나이야. 그러면서 그냥 하다 보면, 즐겁게 하다 보면은 수학은 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너무 싫어하니까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재밌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맞는 게 딱 풀린 수학인 게 동영상도 나오고 뭐 녹음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이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딱 풀린 수학 처음에 가서 들었을 때 그 메타인지라는 그 용어가 정말 딱 꽂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수학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학부모 입장으로서 얘는 진짜 수학 머리가 없어, 수학 머리가 있어 이렇게 봤을 때 넌 수학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저 같아도 첫째가 만약에 수학을 좀 잘하니까 얘는 수학 머리가 있으니까 뭐 잘할 거야 막 이게 딱 고정관념 같은 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뇌도 운동하는 것처럼 트레이닝이 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포커스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수포자가 될 거예요 뭐 이랬을 때 아니야,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네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너는 여기서 그냥 머무르겠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되게 발전돼 있을 거야. 그거를 저는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 오는 길목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죽으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여기에 또 왔네 이러면서 선생님 봐서 좋네, 공부가 즐겁네, 오늘 다 맞아서 좋네, 뭐 그렇게 조금 그런 뭐 행복한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제가 조력자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수업하면서 저는 되게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딱 풀린 수학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러거든요. 아니야? 내가 그때 선택하길 잘했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